그래서 어떤 면은 오토이라티즘이나 나르시즘 속에서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건 자기애죠.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나르시즘을 자기애고 아까 오토이라티즘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생물학적으로 자가성애 뭐 이런 개념인데 이 두 개념 사이에는 내적으로 내면화된 좋은 대상과의 관계, 내면화된 좋은 대상에 대한 사랑과 이 좋은 대상과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면화된. 그러니까 이게 마치 자가성애나 자기애는 아무 대상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는데 자기는 이걸 대상관계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 대상관계 이론과답게. 그런데 이때 내면화된 좋은 대상은 판타지스의 환상 속에서는 사랑하는 그 바디와 셀프, 몸과 그리고 그 셀프를 내 일부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it is to this internalized object that in autoerotic gratification and narcissistic states a withdrawal take place. 그래서 자가성애적인 만족과 그리고 자기애적인 상태가 자기애적인 상태 속에서 어떤 철수가 일어나는 곳은 바로 이곳이란 얘기죠. 이곳은 뭐예요? internalized good object. internalized good object 속으로 철수하는 것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good object는 바디하고 셀프에 몸도 있고 다 판타지 속에는 다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good object 속으로 철수한다는 얘기죠. 철수하는데 어디로 철수하느냐? 철수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판타지 속에서 아이가 판타지 속에 있는 몸과 셀프가 자기 내면화되어 있다. 근데 그 아브젝트인데 그 아브젝트 속으로 철수한다는 얘기죠. concurrently 이와 함께 from birth onward a relation to objects primarily the mother is present. 이와 동시에 처음 태어나서부터 아이는 대상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주로 어머니인데 이게 브레스트죠. 젖가슴이죠. 어머니와의 대상관계에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아주 대상관계의 첫 번째를 이 브레스트하고 관계, 어머니의 브레스트하고 관계로부터 대상관계 이론을 세우고 있죠. This hypothesis contradicts Freud's concept of autoerotic and narcissistic stages, which preclude an object relation. 이 부분이 프로이드하고 각을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프로이드는 아까 오토이라티가 자가성애나 혹은 나르시즘에서는 대상관계가 없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대상관계가 없는 상태를 자기애라고 얘기를 했고 자가성애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프로이드의 어떤 컨셉하고 자기의 이론은 다르다. 이건 다른 것에서는 항상 프로이드의 이론을 발전시켰다고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자기 목소리를 냈어요. 이게 멜라니 크라인이 나는 이 점에서 프로이드하고 다르다 하는 부분이 대상관계는 처음부터 있다 하는 얘기고 프로이드는 초기 단계에서는 대상관계가 없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대상관계, 프로이드가 봤던 대상관계보다 훨씬 앞서서부터 대상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 주장을 하고 있고 However, 그렇지만 the difference between Freud's view and my own is less wide than appears at first sight. Since Freud's statements on this issue are not unequivocal. 그렇지만 프로이드와 자기의 견해가 겉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처음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 less wide. 그렇게 이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것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는 unequivocal하다. unequivocal이란 말은 이랬다 저랬다 했던 얘기예요. 프로이드의 주장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조금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in various contexts he explicitly and implicitly expressed opinions which suggested the relation to an object, the mother's breast, preceding autoeroticism and narcissism. 그래서 여러 어떤 맥락 속에서 프로이드가 가끔 얘기할 때는 대상과의 관계, 특히 어머니의 브레스트하고 관계를 암시하는 어떤 이런 의견들을 개진했다는 얘기. 그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One reference must suffice. 자기가 하나 예를 들어보는데 그걸로 충분할 거다 하고 있어요. In the first two encyclopedia articles, Freud said, 이 엔사이클로피디아에 있는 논문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을 프로이드가 썼다 해서 프로이드의 여러 가지 말 중에 많은 것들은 멜라니 클라인의 얘기하고 다른 얘기인데, 이때 쓴 것은 멜라니 클라인의 얘기하고 거의 같은 얘기를 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In the first instance, the oral component instinct finds satisfaction by attaching itself to the sating of the desire for nourishment, and its object is the mother's breast. 그러니까 우리의 인스팅트, 컴포넌트 인스팅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부분 본능이라고. 보통 프레이드가 얘기하는 섹슈얼리티 속에서는 섹슈얼리티를 컴포넌트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부분 성애, 부분 본능, 인스팅트 속에 컴포넌트 인스팅트, 성애 중에는 아까 얘기된 구강기 성애, 항문기 성애, 어떤 남근기 성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부분 성애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그래서 오럴 컴포넌트 인스팅트, 구강기의 컴포넌트, 구강기의 어떤 이런 욕동, 성애는 컴포넌트 인스팅트, 구강기의 부분 본능은 어디에서 만족을 얻느냐면 by attaching itself, 자기를 어디에 attach 시킴으로써 만족을 얻는다는 to the satings of desire for nourishment. 이게 자기의 젖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양육을 받는데 거기에 attach 함으로써 만족을 얻는다는 얘기죠. becomes independent and at the same time autoerotic. 그래서 자기가 인디펜던트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오토이라틱이죠. 자기성애다는 얘기죠. That is, it finds an object in the child's own body. 처음에는 엄마의 젖가슴에서 만족을 얻죠. 엄마의 젖가슴으로서 and this object is the mother's breast. 처음에는 엄마의 젖가슴으로부터 만족을 얻는데 it then detaches itself. 그리고 나서 자기가 엄마 젖에서 떨어져 나와요. becomes independent. 그래서 독립적이 되면서 and at the same time autoerotic. That is, it finds an object in the child's own body. 그러면서 엄마의 젖에서 만족을 얻지만 또 엄마의 젖을 떼고 나서 자기 바디에서 만족을 얻는다. 아이가 그래서 이때 대상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엄마의 젖에서 만족도 없고 그리고 자기 혼자 떨어져서도 자기 몸에서 또 만족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프로이드의 어떤 자가성애나 날시시즘 자체의 이론이 대상관계 이론하고 상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프로이드 쓴 글을 다 정밀하게 보니까 이런 대목에서는 자기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게, 보통 우리 동양에서 새로운 이론을 주장할 때 항상 자활로 시작하는 게 공자님 말씀이나
맹자님 말씀을 먼저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내 얘기는 출발합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멜라니 클라인에게서는 프로이드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는 Fear of Annihilation이 있어요. Fear of Annihilation은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멸절 불안이죠. 정신분석 학계에서 만약에 프로이드에 반대하게 되면은 정신분석 학계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 위험성 때문에 아주 고심해서 프로이드의 글을 세밀하게 읽어서 이런 자기 얘기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프로이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내가 잘 발전시켰습니다 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멜라니 클라인의 글을 여러분 쭉 읽으면은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어떤 우리의 스트럭처럴 티어리 구조 이론에서 나오는 이고, 이드, 슈퍼이고 얘기 중에 슈퍼이고라는 얘기는 좀 나오는데 이고나 이드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데스 인스팅트를 발전시키긴 했지만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구조 이론에 매이지 않고 대상관계를 가지고 우선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어른들의 정신분석을 해나갔던 어떤 멜라니 클라인의 어떤 그 발전 과정에서는 프로이드가 가졌던 어떤 클래시컬한 입장에서 전혀 다르게 대상관계를 아이가 태어난 초기부터 그리고 프로이드가 여기서 멜라니 클라인이 보는 어린아이는 단순하지가 않고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판타시 그리고 불안 다양한 정서 이런 것을 가진 주체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상관계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대상관계를 중심으로 우리 심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안나 프로이드와 서로 큰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부분이죠. 클래시컬한 쪽에서 접근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아주 초기 대상관계, 유아들의 대상관계를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데스 인스팅트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전개되는 양상은 크게 달랐어요. 거기에다 임상 상황도 달라지는 거죠. 아이들을 치료하는 방식 자체가 안나 프로이드는 조금 더 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면 멜라니 클라인은 초기 아이들도 분석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아주 애널리틱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같이 아이들을 돌봤지만 돌보는 어프로치가 달랐다는 부분. 한쪽은 대상관계 중심의 이론인데 한쪽은 이고 스트렝스가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이고 스트렝스가 생기기 전까지는 분석보다는 어떤 면은 에듀케이션 쪽에서 더 강조했던 게 애나 프로이드가 되겠죠. 그렇지만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는 아이들의 판타시는 처음부터 있고 그 속에는 많은 강렬한 불안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치료를 처음부터 분석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실제로 두 분의 논쟁은 그 이후에 큰 정신분석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두 갈래 학설로 이렇게 크게 발전하죠. 그래서 프로이드를 놓고 두 딸이 엄청난 경쟁을 했어요. 하나는 사이코 애널리틱 도러는 멜라니 클라인 그러니까 애나 프로이드는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도러인데 바이올로지컬한 도도지만 아버지를 승계하는 사이코 애널리틱 도러까지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강렬한 경쟁자가 멜라니 클라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멜라니 클라인도 내가 우리 아버지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두 딸들의 전쟁이었어요. 정신분석의 역사는
두 여성들 간의 싸움으로 크게 풍요로워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남성과 분석가들이 있지만 실제 정신 분석을 여는데 이 두 여성이 기여한 바가 엄청나게 커요.